다섯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꽃 이육사 들어봤지? 이육사 굉장히 일제강점기 때 활동을 했고 되게 의지적이고 남성적인 아주 강렬한 시를 썼던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을 거야. 자, 이육사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여기 핵심 콕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 작품 극한의 현실이야. 우리가 당시 배경으로 간다면 극한의 현실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극한의 현실을 나타낼 거야. 극한의 현실 상황 속에서 꽃이 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야. 그럼 꽃은 피어나야 돼. 내가 기대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물이야. 꽃은 당연히 이게 긍정적인 거야. 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라 그랬어. 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아주 부정적인 상황. 그래서 극한의 상황이라고. 북쪽 튼드라야 엄청 추워. 역시 극한의 상황이라고. 자,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봄이 오면 당연히 꽃은 피어나는 것이야. 그러는 것처럼 이 봄이 오면 꽃이 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극한의 상황은 언젠가는 봄이 오고 꽃이 피는 것처럼 극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시예요. 자, 꽃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 제목의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희망이나 새로운 생명 여기에 더해져서 조국의 광복 같은 이러한 긍정적인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자, 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 동방은 원래 우리나라를 동방이라고 하잖아. 자, 우리나라는 하늘이 끝났어. 하늘이 끝났다가 무슨 말? 불모의 상황, 즉 희망이 사라진 상황, 부정적인 상황, 극한의 상황이야. 하늘은 끝났고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이야. 그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힘든 현실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피지 않냐. 봐봐. 하늘도 끝났고 비도 내리지 않는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꽃은 핀다야. 아무리 부정적인 현실, 극한의 현실이라도 뭐는 있다? 생명에 대한 희망은 있다야. 그럼 이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꽃이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이자 그 다음에 현실 극복의 의지라고 보는 거야. 내 목숨을 꾸며, 그러니까 내 목숨을, 없는 목숨을 막 만들어내서라도 쉼 없이 내가 꽃을 피울 거야. 쉼 없는 날이여 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 희망의 날을 계속 만들어내겠다야. 극한의 상황을 뭐 하겠다?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뭐뭐여라고 하는 것은 감탄형 종결이야. 그래서 영탄적으로 서술을 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시는 그러면 감정이 절제가 되지 않고 감정이 충분히 표출이 되는 그러한 시로구나. 우리 이 시에서 볼게. 1년에 1행, 2행, 3행에서 보세요. 자, 1행, 2행, 3행에서 뭐가 보이니? 먼저 경치를 보여주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목숨을 만들어내서라도 쉼 없이 내가 꽃을 피우고 싶어 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를 보여주는 거나 그러면 후정이야. 자, 1년에 선경과 후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2연 한번 가볼래? 북쪽 툰드라의 찬 새벽이야. 차가운 것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것이야. 역시 부정적인 극한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눈속 깊이 꽃망울이 막 움직일 거야. 아무리 추운 현실도 희망은 있어 라고 해서 생명력 희망이 있는 꽃맹아리. 제비때, 제비때는 언제 날아와? 봄에 날아오지? 그러면 제비때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희망에 대해 봄, 희망을 내가 기다리고 있어.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야. 자, 저버리지 못할 약속은 꼭 지켜진다는 것이고 뭐가 꼭 지켜진다는 것이야? 꽃은 필 거야. 생명력은 새로 탄생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뭐뭐요? 라고 느낌표 이런 걸 통해서 영탄법이구나. 화자가 이렇게 또 경치를 보여주지. 그리고 마지막 2연의 사행에서 또 자신의 감정, 어떠한 감정을 드러내 희망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거야. 한바다
복판이 용솟음쳐 막 위로 막 올라가는 굉장히 힘있게 올라가는 우리가 이때 역동적인 이미지라고 하거든. 자, 용솟음치는 곳이야. 바람결을 따라 타오르는 이 꽃성에는 야, 꽃으로 이루어진 성이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곳이겠어. 희망의 미래를 나타내고. 나비처럼 지게법 보인다. 나비처럼 취하는 이 회상의 무리들아 그랬어. 그러면 이 무리들은 바로 이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고 꽃이 피고 봄이 오는 그 약속이 지켜진 이 긍정적인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극한의 한계 상황을 이겨낸 그러한 무리들이야. 무리들아. 오늘 내가 화자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구나. 오늘 내가 여기서 누구를 불러볼 거야? 너희들 불러볼 거야. 너를 꼭 불러볼 거야. 라고 해서 이 무리들을 꼭 불러본다 라고 하는 것은 밝은 미래가 오기를 화자가 기대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꼭 올 거야 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부정적이고 극한의 상황이지만 꽃맹아리 제비때 자 이러한 것을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라고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상황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이게 작품 분석을 보니까 화자는 현재 절망적인 상황이야. 어떤 극한의 상황이지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북쪽 툰드라의 차가운 새벽에 있고 우리는 눈 속에 있어.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꽃이나 꽃봉오리, 제비때 꽃성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는 거야. 즉 아주 힘든 현실에서도 꽃이 필 것이다. 이것을 저버리지 않는 약속이다. 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 꽃이라는 세계가 꼭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화자의 믿음, 기대예요. 자,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는 극복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긍정적인 시어가 있고 부정적인 시어가 있어요. 우리 긍정적인 시어는 봄, 따뜻함이고 부정적인 시어는 차가운 거, 겨울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말고 더 밑에를 한번 가보자. 상황, 정서, 태도. 자, 시에서는 상황, 정서, 태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시는 우리가 표면에 드러난 화자였고요. 어떠한 상황이냐 보니까 어쨌든 극한의 상황이야. 하지만 꽃을 보면서 이 상황 갈 거야. 봄이 올 거야. 기쁜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기쁨을 누릴 날을 화자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구나. 정서 보세요.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희망을 생각하면서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극복의지의 의지적인 태도야 라고 그랬어. 자, 이 시는 계절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겨울과 봄 그리고 화자의 염원이라고 하는 건 간절한 소망이다. 이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는 거. 그러면은 계절 봄이겠네. 봄이 꼭 올 거라고 화자는 확신을 하고 있고. 역동적인 마지막 연에서 용솟음치고 막 타오르고 이렇게 역동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긍정적인 미래, 희망적인 미래를 드러내고 있어요. 영탄적인 표현 나와 있지요. 약속이 이어 느낌표도 있었고 자,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너가 있지요. 2인칭이 있으면은 뭐라 그래서 청자가 있다. 청자가 있으면 어떤 방식이야?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라고 했던 거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쵸? 대비되는 시어가 있어요. 긍정의 시어, 부정의 시어. 자, 겨울과 연관된 극한 추운 것은 부정이었고 꽃, 봄 이런 것들은 긍정이었습니다.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서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 의미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문장 구조가 우리가 유사했잖아. 우리 아까 봤지? 1, 2, 3행까지는 어떤 경치가 나와 있는 선경이었고 뒤에 마지막 네 번째 사행은 화자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후정, 선경후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연이 지금 1년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유사하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OX 문제 보도록 할 거예요. 같이 볼 거야. 네. 화자의 감정을 분출합니다. 자, 분출하는 게 뭐야? 화자의 감정은 충분히 표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안경을 끼고 이제 해야 되겠다. 화자의 감정은 충분히 분출하는 영탄법이야. 맞지요? 그래서 절망적인 시대 인식을 드러내자.
영탄법은 사용을 했는데 이 영탄법을 사용한 부분이 어딘지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었어? 희망이었지. 희망을 이야기할 때 영탄법을 활용을 했단 말이야.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희망을 보여줄 때 영탄법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는 맞지만 절망적인 시대 인식하고 영탄법 활용하는 것은 엮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 X로 갈 거야. 시각적인 심상. 사실 시에는 시각적인 심상이 다 나와 있고 특히 이 시 꽃이 어떻게 펴요? 빨갛게 피어. 색채어를 사용해서 시각적인 심상 충분히 드러내고 역동적인 이미지 용솟음 치는 거 있었지? 그래서 그거 다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것 보여주는 거였어? 맞구나. 대립적인 이미지 겨울과 관련된 부정, 봄과 관련된 긍정이었어.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 맞겠구나. 화자가 나를 반성해. 자, 화자가 내 삶을 반성하나? 아니지. 우리 그 전에 윤동주의 시에서 자화상이란 시에서는 화자가 자기를 반성하고 있었지. 하지만 여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자, 반성 X. 그래서 X. 자, 혹한의 상황입니다. 혹한의 상황 엄청 추운 상황이었잖아. 이것을 병치했어. 자, 병치가 무슨 말이야? 나란히 제시했다는 거잖아. 그럼 혹한의 상황을 나란히 제시했어. 구체적으로. 그래서 극한의 한계 상황을 1년에서도 2년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2년에서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 이어 이 약속은 저버리지 못할 거기 때문에 꼭 지켜질 거야 라 그래. 당연히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건 당연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가 오는 것은 당연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버리지 못할 약속,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 당연히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지? 자, 동그라미. 자, 이제 5번째 시 264의 꽃까지 했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있었고요. 대상은 노래 대상은 꽃이었습니다. 청자를 너로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어조를 사용을 했어요. 1년 2년 보니까는요. 1, 2, 3행까지는 뭐가 보였어? 경치가 보였고 마지막 4행에서는 감정이 보이는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문장 구조가 유사했고 밝은 미래, 극한의 상황이긴 하지만은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5강 공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6강으로 만날게. 안녕.